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못난이님께서 참여를 해주실 겁니다. 못난이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저번 이야기는 교회에서 겪었던, 아시죠? 여러분들, 그 뮤지컬 준비하면서 겪었던 진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었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못난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저번에 교회 뮤지컬 이야기로 오싹하게 만들어 주셨었죠. 그랬나요? 네, 그때 또 눈물도 흘리셨고 굉장히 또 힘드셨잖아요. 아, 그랬었죠? 네. 네. 근데 충분히 굉장히 또 고민을 많이 하셔서 참여를 하셨던 거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그렇게 좀 무거운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떤가요? 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그렇게 무거운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냥 조금은 좀 신기하기도 하고 흔한 얘기이기도 해요. 네. 집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략하게. 사랑하죠. 왜냐면 집귀신은 너무 무섭거든요. 대부분 지금 듣고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 집에 귀신이 다 있고, 그리고 다 옆에서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옆에서 같이 듣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까 좀 반갑기도 하지만, 일단은 직접 그림까지 그려주셨는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셔서 저희가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못난이죠? 제가 지금 들려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한밤중에 손님이라는 내용이고요. 야, 예. 이게 장소는 제가 태어나고 나서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집이에요. 이때 제 나이는 7살이었고요. 옛날에는 생일이 빠르면 초등학교 입학을 좀 일찍 했잖아요. 7살 때 했죠. 네. 그래서 제가 7살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1학년이 됐지만 나이도 어리고 몸집도 너무 작다 보니까 친구들을 많이 사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5살 터울의 언니가 있었고 부모님도 계시긴 했는데 부모님이 같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매번 좀 밤 늦게 돌아오시곤 했어요. 부모님은 가죽 공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죽 재킷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 중이셨는데 그게 그때는 좀 잘 됐었어요. 그래서 좀 부족함 없이 살았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기울더라고요. 그 가세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면서 집의 기운도 좀 달라졌어요. 예. 그때 살았던 그 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을 때 형편이 그렇게 좋진 않았대요. 그래서 외형상 1층 집이지만 1층 집은 집 주인이 살았었고요. 저희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내려가야 집이 보이는 그런 지하에 살았어요. 근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사할 시간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참을 그 집에서 살았는데 거기가 골목에서 집을 딱 바라보면 저희 집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집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집에 철문 있잖아요. 그 파란색 철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오른쪽에 창문 하나가 보여요. 오른쪽 1층 외관 우측 하단 한 켠에 창문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옆으로 지하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고 지하에 내려가면 왼편에는 현관문이 있고 그리고 또 다시 계단을 한 10계단 올라가면 화장실이 있는 되게 옛날 집이었어요. 야, 이거 시청각자료가 똑같네요. 아, 네. 이게 그 집이 똑똑히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예. 지금 생각해도 소름 끼치게 그 집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제가 기억하는 게 마당에서 보이는 창문 있잖아요. 예? 거기에 위치한 방이 엄마랑 제가 쓰던 방이었어요. 그리고 집은 주방이 좀 크게 있었고 거실 되게 컸고 방도 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엄청 큰 방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 큰 방에서 부모님이 직원 한 2명 정도를 데리고 일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 2명을 데리고 일을 하다가 사업체가 커져서 바로 골목길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 공장을 또 차렸어요. 그래서 되게 가까웠거든요, 집이랑. 어린 나이에 제 걸음으로 걸어도 1분 거리에 있는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집에 있던 그 회사 물품들을 다 정리하고 가져간다고 해도 남아있는 게 몇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싱 한 개는 항상 집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던 시점에서는 그 미싱이 있는 방에서, 큰 방에서 언니랑 아버지랑 좀 잠을 잤어요. 그리고 거실 한켠에는 뻐꾹 시계 있죠. 작은 뻐꾹 시계 한 개랑 그때 당시에도 올드하고 큰 기다란 자명종 시계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막 뻑뻑 뻑뻑 하고 댕댕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좀 기분이 나빴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저는 좀 머리가 나빴어서 시계를 볼 줄을 몰랐어요. 근데 다만 제가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뻐꾸기가 우는 숫자, 그리고 댕댕거리는 자명종 소리, 그걸로 시간을 알았거든요. 그 자명종 소리랑 뻐꾸기 소리가 7번이 울리면 부모님이 저녁밥을 차려주시러 집에 오셨어요. 네. 그러고 밥만 차려주고 다시 갔었거든요. 그래서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제가 엄마랑 아버지가 다 나가고 없으니까 언니랑 저랑 종이접기 놀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부모님 흉내를 내면서 가죽 재킷을 만든다 했잖아요. 그 남은 쪼가리들을 제가 받아와요. 그러면 그 쪼가리들에다가 뭐 테이프 붙여서 지갑 모양 만들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놀았어요. 그래서 한참 만들고 있을 때 진짜 좀 시간이 많이 흘렀었나 봐요. 그래서 시계들이 또 9번이 울리는 거예요. 저희는 9시가 되면 잠자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부모님이 오지는 않았지만 언니랑 저랑 각자 잘 준비를 하려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깔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이불을 깔고 나면 이불이 되게 포근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가지고 있던 애착 이불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손에 쥐고 안고 있으면은 졸음이 막 밀려와요. 근데 제가 혼자서는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이거 너무 졸린데 안 되겠다 하고 일단 눕기만 했어요. 이게 눈만 꿈뻑꿈뻑 하고 있는데 마당 쪽에서 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오셨나 싶었어요. 그 소리가 지금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은 이 소리 들리실까요? 뭐예요 이거?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마치 바깥에 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낙엽 밟는 소리랑 되게 얇은 천 옷깃이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부모님이 오셨나 싶어가지고 방에 있는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하방이다 보니까 제 키에는 창문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앞에 있는 책상을 밟고 올라가서 옆 계단 쪽으로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리면 부모님이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몇 초 정도 기울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계단 밟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쪽을 좀 바라봤는데 이게 불투명한 창문이었거든요. 지하방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바라보면 좀 프라이버시가 없는 곳이라 창문을 애초에 좀 불투명하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가까이 바로 앞에 바짝 서야지만 실루엣이 보이는 정도. 그렇게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정도였는데 사람 형태가 제 방 창문에서 기웃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기 서 있지? 하면서 조금 오싹해지긴 했어요. 근데 오싹해지는 동시에 바로 뚜벅뚜벅 계단으로 발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 생각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창문을 바라보니까 그 그림자가 점점 뒤로 물러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죠. 엄마 오늘 아빠 안 들어와? 했더니 엄마가 아빠는 일 끝나고 친구를 만나러 가셨대요. 그래서 집 앞에
둘이 같이 왔다가 아빠만 친구 전화 받고 나갔구나. 그래서 내 방 앞에 서 있다가 간 거구나. 이 생각을 하고서 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엄마랑 잠을 잤어요. 근데 다음날, 또 다음날, 또 그 이튿날에도 늘 밤 9시쯤만 되면 아까 들려드렸던 이런 소리랑 함께 창문에 또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엄마 밖에 누가 있어. 이렇게 되게 소근소근하게 창문에서 어떤 사람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 이랬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도 놀란 거죠. 그래서 창문을 쳐다보고 창문을 슬쩍 열어보셨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엄마가 조금 의아하다는 듯이 너 그런 사람 없는데 너가 잘못 본 거 아니냐고. 아니면은 주인집 강산이네가 키우는 강아지겠지 이러셨어요. 근데 그 집 강아지는 늘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강아지가 보이는 것도 이상했고 보이더라도 강아지 형태로 보이지 사람 형태는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니라고 하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도 다 잤어요. 이렇게 다시 잠에 들고 좀 얼마쯤 지났을 때 자명종 소리가 또 울려요. 이게 자명종 소리가 11시까지만 울렸거든요. 그래서 그쯤이 아마 11시였을 것 같아요. 근데 자명종 소리가 울리는 소리에 또 눈을 떴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때는 검은 그림자가 2개로 늘어나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2개만 보여요. 근데 그 중에 그림자 중에 하나가 또 약하게 흔들리는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약간 건전지가 거의 다 다른 손전등? 그것보다 더 약한, 엄청 약한 불빛이 마치 무한대의 기호 있잖아요. 무한대 기호를 그리듯이 창문에서 계속 움직였어요. 약간 도깨비 불처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는 도둑이다 이 생각이 들어서 엄마 저기 보라고, 진짜 여기 누가 보고 있다고 하면서 소리쳤어요. 또 이상하게 엄마가 창문을 바라보자마자 그것들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가 제 말을 듣고 엄마도 도둑인 줄 알고 현관 옆에 빗자루를 쥐고 나갔어요. 이게 옛날에 마당 쓰는 빗자루는 길고 빛 살고 초록 색깔로 돼 있는 그런 빗자루 있잖아요. 그런 빗자루를 들고 나가셔서 마당으로 어떤 색 하면서 나갔어요. 예? 근데 그렇게 나간 엄마가 곧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바로 들어왔어? 저기 저 사람들 있잖아 했더니 엄마가 너 자꾸 밤마다 장난칠 거냐고, 아무도 없다니까 왜 자꾸 잠 못 자게 그러냐고 엄청 혼내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도 그렇게 좀 저희 집이 철문을 열면 엄청 끽 하는 소리가 나요. 그 소리도 안 들렸고 담을 넘어서 다시 도망가는 그런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제가 장난은 친다, 아무도 없는데 얘가 일부러 엄마 사랑이 고파서 장난을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날도 그렇게 넘어간 거죠, 무야무야. 그리고 또 다음날이 왔어요. 다음날도 어김없이 저희는 9시쯤에 잠자리에 또 들었죠. 저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올까봐.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창문 쪽을 흘깃흘깃 쳐다보다가 애써 잠을 든 게 1시간 정도 후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왜 아기 때는 너무 불안하면 자다가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너무 급해져서 눈을 떴는데 또 자다가 눈을 뜨면은 무심결래 또 창문으로 눈이 가는 거예요. 예. 그것들이 또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번에는 창문에서 또 그림자가 보여요, 또. 근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이번에는 한 명이 더 늘었더라고요. 3명이 창문 앞에서 서성거렸고요. 그리고 여전히 불빛이 보였어요. 그 무한대의 기호를 그리면서 예.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시그널이요. 너무 놀래서 굳은 몸으로 이렇게 창문만 멍하니 뚫어져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창문이었는데 점점 그림자가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보였는데요.
그 사람들은 몸집에 비해서 엄청 커다란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나중에 생각하고 보니까 그게 한복이더라고요. 검은색 한복, 도포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머리에는 갓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무서운 거를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나중에 귀신 나오는 것들 막 찾아보니까 저승사자의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그 저승사자 중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손에 불빛이 빛나는 거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 손에 양초가 들려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양초가 딱 보기에도 되게 오래돼 보였어요. 그 양초가 그냥 손으로 들면 뜨겁잖아요. 그렇죠. 녹으니까. 그래서 그 촛농 받침대라고 해야 될까요? 초받침대, 엄청 녹슬어 있는 초받침대를 자기 오른쪽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제 창문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그 손이 계속 움직이면서 창문 구석구석을 막 비추고 있었고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무한대 기호로 보였던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가운데 있던 사람이 창문에 얼굴을 바싹 붙이는데 그게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딱 얼굴이랑 손만. 그러더니 이게 마치 찾던 걸 찾았다는 듯이 정말 기쁜 표정으로 입은 쭉 찢어져서 막 찾았다면서 입을 벌리고 있어요. 엄청 크게 벌리고 있는데 그 입이 하얗거든요. 입술은 하얗고 입 안은 시꺼먼 게 저 입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저를 보면서 웃는데 그 눈이 일반 사람 눈이 아니었고요. 눈이 엄청 길었어요. 그래서 관자놀이까지 눈이 찢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찢어진 눈이 웃으니까 되게 기괴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웃는데 웃음소리는 또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창문 앞으로 탁 왔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보고 심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놀라서 덜덜덜덜 떨면서 엄마한테 가려고 했는데 너무 떨고 있으니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엄마랑 저랑 같이 자면 한 50cm 정도? 엄마랑 저랑 떨어져 있는 그 정도가 50cm 간격이 안 돼요. 근데 그 거리를 한 2, 3분 동안 기어가서 엄마를 겨우 불렀어요. 엄마를 딱 잡자마자 목소리가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울부짖었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저를 막 진정시키는데 애를 달래도 진정이 안 돼서 경기를 일으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진짜 몇 시간 뒤에 진정이 좀 되고 나니까 제 이불이랑 바닥이며 엄마 옷이며 다 축축하게 제 소변으로 젖어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려다가 못 가고 그걸 봤으니까 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거 보통 일 아니다 싶어서 다음날 아침에 좀 일찍 저를 학교에 보내버리고 엄마가 그 길로 자기 들렸다가 다시 오겠다 했어요. 저는 엄마가 들렸다 오겠다 하니까 학교에 끝나고 데리러 온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점심시간쯤에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점심쯤에 찾아오셔가지고 제 가방이랑 제 바지 주머니에다가 그 투명색인데 안에는 빨간색 부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되게 조그만 부적 2개를 가방에 하나, 주머니 하나에 넣어주셨어요. 근데 부적을 넣어주면서 가방에 든 것은 꺼내지도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고 주머니에 있는 건 꺼내도 되긴 하는데 네 몸에 항상 지니고 있으라 그랬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게 엄마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원래는 제 위로 오빠가 좀 많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유산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다니던 점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점집의 할머니가 부적을 써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적을 받으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었고 밤에 찾아오던 그것들이 더 이상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좀 편하게 잤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그날 그것들이랑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이 든 이후로부터 눈이 마주친 거죠. 예. 그때 너무 놀라서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이게 조그만 충격에도 숨을 못 쉬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아프면은 되게 크게 아파서 병원도 되게 자주 다녔었고요. 한 번은 장염에 걸려서 이게 장염이 약 조금만 먹으면 금방 낫기도 하잖아요. 대부분 금방 낫잖아요. 네. 근데 몇 달 동안 밥도 잘 못 먹고 먹으면 토하고 계속 그걸 반복해왔던 거예요. 네. 근데 하루는 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밤에 응급실로 엄마가 데리고 가셨는데 큰 병원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거 조금만 늦었으면 수술해야 됐다고. 그래서 한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장염인데 그렇게까지 커질 수가 있나 싶었대요, 부모님도. 이게 나을만 하면 제발하고 이거를 반복을 해서 1학년 중에 반년 정도를 조퇴, 결석, 병가 막 이렇게 반복을 했어요. 몸이 너무 약해지기도 해서 이게 부딪히거나 네. 그냥 넘어지기만 해도 숨을 못 쉬었어요. 옛날에 볏짚 아세요? 시골 가면 있는 볏짚 예. 세워두잖아요. 송아지 키우고 그러면 볏짚 위에 넘어져도 숨을 못 쉬었어요. 그냥 그렇게 숨을 계속 못 쉬는데 하도 그런 일을 많이 겪으니까 숨을 못 쉬게 되면은 말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그 주변 사람들을 붙잡고 입만 뻥긋대는 거예요. 입 모양으로 등 좀 두들겨 주세요. 이렇게 입 모양으로 말을 해요. 예. 그러면 제가 그거를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을 때도 그냥 누군가 보겠지? 누군가 봐줘라. 제발 좀 봐줘라. 나 죽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무도 없다가도 꼭 누군가가 와가지고 제 등을 두들겨요. 근데 그게 사람이거든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엄마가 이제 직접 저를 점집으로 데려갔어요. 점집에 계신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전에 들으시더니 저를 직접 봐야겠다고 그렇게 해서 데려가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무당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을 모시기만 하는 분이었는지 무당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분을 할머니라고 불렀거든요. 무당 할머니라고. 그리고 엄마는 너무 오랫동안 왕래를 하던 점집이라 그분을 이모라고 부르셨어요. 네. 엄마랑은 굉장히 친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가면 무당 할머니가 저를 그 흰색 먼지털이 같이 생긴 걸로 저를 막 털어요. 한참을 털어주시더니 그게 먼지털이가 일반 먼지털이 같지는 않고 네. 한치를 잘게 썰어서 먼지털이 모양으로 만든 것 같이 생겼었어요. 그걸로 제 몸을 터는 것도 아니고 씻겨주듯이 마치 무언가를 씻어야 된다면서 씻겨주듯이 해야지만 그 점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게 루틴이었는데 그게 첫 번째 루틴이었고요. 그렇게 하얀 먼지털이로 제 몸을 털어주고 나면 두 번째는 거기 안에 들어가서 방석에 저를 앉혀요. 방석에 앉히자마자 오색 깃발을 2번을 뽑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2번 뽑게 하더니 몇 시간 정도 두 분이서 엄마랑 할머니랑만 두 분이서 대화를 하세요. 그럼 저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면 남자아이가 있어서 거기 있는 애기랑 같이 그냥 놀고 있으면 엄마랑 할머니는 그냥 저랑 그 애기랑 놀게 내버려 두고 둘이서만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러고 제가 그분이 오색 깃발을 뽑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신기하게도 깃발을 뽑을 때마다 마치 누군가가 또 그 깃을 뽑게 하는 것처럼 꼭 한 번은 노란 깃발, 꼭 한 번은 하얀 깃발. 이게 순서도 변함없이 늘 그렇게 뽑은 거예요. 그러더니 그거를 보시던 점집 할머니는 저를 또 칭찬을 하세요. 아유 잘하네. 아유 그렇지 잘한다 이래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데 마지막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 얘 괜찮다. 얘 할머니 한 분이 얘 지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또 제가 그 점집에 가면 남자아이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 아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거기가 뭘 하는지는 알아요, 저도. 그 집이 그냥 일반 집이 아니라 가면은 신당도 잘 차려져 있고 뭐 부처님 모양? 불상은 아닌데 어떤 동상 하나가 세워져 있고 그 앞에 제사상이 되게 예쁘게 차려져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반적인 집은 아니고 저긴 좀 뭔가 있다 이 생각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안 가냐고 그 애기 보러 가고 싶다고 하면서 엄마를 막 쫄랐죠. 그래서 되게 많이 갔어요. 일주일에 3번 넘게 갔었거든요. 그 점집에서 애기랑 숨바꼭질 놀이도 하고요. 그리고 뜨개실로 손뜨개라고 해야 될까? 뜨개실을 고리 모양으로 엮어서 양손에다가 걸고서 움직이면 형태가 달라지는데 또 상대방이 그 모양 그대로 자기 손에 가져가는 실뜨기 놀이 아세요? 실뜨기 놀이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혼자 하는 놀이가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죠. 그렇게 그 남자애랑 둘이서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도 모양이 좀 흐트러지면은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숨바꼭질 놀이도 하고 얼음땡 놀이도 하고 이러면 좀 출출해지잖아요. 출출해졌다. 좀 배가 푸네 싶었는데 그 남자애가 갑자기 막 신당 위로 뛰어가요. 신당에 있던 사탕을 집어오는 거예요. 함부로 집어먹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근데 그 사탕이 하얀색, 빨간색 물결무늬로 생긴 사탕이었는데 그거를 막 오물오물 맛있게도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도 너도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너 이거 큰일 나 이랬는데 괜찮대요. 그래서 막 웃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래서 저는 점집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리고 먹었었죠. 이거 쟤도 먹는데 나도 먹어도 되냐고. 그랬더니 그러래요. 그런 식으로 그 아이랑 놀다가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기도 했고요. 몸도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증상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사를 가니까 엄마가 제가 막 떼를 쓰고 길바닥에 누워서 난동을 부리고 그래도 그 점집으로 더 이상 데리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서 몇 개월을 떼를 썼어요. 그때 하도 울어서 목이 다 쉬었거든요. 예. 거의 뭐 성대가 찢어졌다시피 울었었어요. 그렇게 울고 불고 떼를 써도 그 할머니랑 전화통화도 못하게 하고 그 주변으로도 못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중에 커서 전해 들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곳에 남자아이가 없었대요. 그냥 엄마는 혼자 노는 저를 바라보기만 했다고. 그 애가 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곳에 있던 그렇게 지위가 높지 않은 신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되게 잘 차려진 곳이었고 기운도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무당 할머니도 그 아이를 분명히 쳐다보고 계셨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호통을 치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저승사자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제가 그 아까 그림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외관상에 제 방 창문이 땅바닥에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서 있으면 다리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왜 얼굴이 보였겠어요? 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들이 저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마당에서부터 기어오느라고 낙엽 소리랑 옷깃 스치는 소리가 났던 거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진짜 못난이님이 그림은 진짜 최강이시고 그림도 최강이신데 야 설명을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잘하시죠? 잘 들어주셨다니 감사합니다. 못난이가 아니라 잘난이로 이거 바꿔야 돼 이름을. 잘난이로 바꿔야 됩니다. 진짜로.
근데 아. 설명 진짜 깔끔하게 잘해주셨고 그림도 너무나 자세하게 잘 그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네, 시청각 자료로 감사합니다. 보면서도 굉장히 이해가 잘 됐어요. 네. 못난이 아닙니다. 정말 또 잘난이로 이름 나중에 바꿀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깔끔하고 무서운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야, 진짜 못난이님 첫 번째 이야기도 그랬지만 정말 많은 걸 겪으면서 사셨구나 싶어요. 보니까 못난이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 있으시면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이야기니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